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또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 이슈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주제는 반도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라는 제목인데 이대로 끝나지 않겠죠? 네, 참 한 달 전과 지금 시장이 많이 다릅니다. 저 또 한 달 만에 왔는데 네. 일단 그냥 결론부터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유 저 친구 너무 뻔한 소리 하네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안 계신데 네. 차티스트 분들은 끝났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적 분석가하고 차티스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도 네. 이번 타이밍이 끝난 것이지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것도 저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한 2달 전에 뭐 3달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받고 살 준비를 했다. 이런 분들은 베스트인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후에 사셨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마이크론이나 뭐 TSMC 실적 발표를 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막 기술적 분석을 막 엄청 면밀하게는 하진 않지만 저는 단계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터운 매물대를 이탈했다. 이건 두 번째. 첫 번째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을 이탈했는가? 이건 맞죠. 추세죠. 네. 그다음에 21선을 이탈했는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61선을 이탈했는가? 요거는 코스닥은 맞는데 코스피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두터운 매물대를 이탈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두 개는 이탈했지만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 이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PC 발표와 더불어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쪽에 매도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욕 시장은 변화가 없죠. 뉴욕 시장은 아직 장이 안 열렸기 때문이죠.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게 저번 주 금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포함이면은 이게 뭐예요? 왼쪽 오른쪽? 네. 왼쪽이 코스피입니다.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네. 일본 캔들 하나씩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에 양봉이었고 오늘 양봉이 하나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걸 연속 음봉이었는데 사실 저번 주 금요일은 갭상승에서 음봉이었습니다. 강보합에서 마감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 이상 반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양봉이 하나 더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코스닥이 좀 추이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2차 전지 영향이 그렇죠. 있죠. 예.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중에 2가지는 이탈했습니다. 그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끌어내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는 이탈했지만 후수란 2가지는 아직 괜찮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전자 하면은 2차 전지 완성 셀들도 있고 전력 설비들도 있고 그 영향이 있지만 2가지 뭐 두터 매물대 네, 여기 밑에 지금 거는 그냥 코스피 코스닥인데 매물대로 그린 거죠? 그렇죠. 네네. 지금 2,700포인트랑 2,750포인트 사이에 요 매물대가 네. 붙었기 때문에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진 않았다. 근데 저는 이제 막 사가지고 뭐 손절할 생각 없는데요. 저는 연말까지 볼 건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괜찮고 저는 차라리 지금 포지션 정리해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제가 뒤에서 이 관련 근거를 들어서 네. 좀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어디인 줄만 알면 뭐 그죠 사죠. 네.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인 것보다 이제 반도체 관한 얘기니까 지수보다도 이제 사실은 지수가 좀 조정받는 동안에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또 기계, 건설 이런 쪽 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오늘 주제는 이제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인 반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잖아요. 예. 네. 반도체 흐름들을 뉴스를 통해서 읽어주신다고요. 네, 우선 반도체 가장 하방 압력을 줬던 거는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적 문제는 따로고요. 네. 근데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거다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주시면은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나왔는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뭐 기술적인 지지권 이탈이 없어야죠. 차익은 그렇죠. 얼마든지 나올 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지지권을 이탈했다는 것은 그 실적 발표 이상으로 이 반도체 기술주들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미국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제 MS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 거품론을 좀 준 것이 알파벳. 아. S가 아니라 예. 알파벳이 예, 실적 예. 발표를 하면서 이 거품론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파벳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뭐 마케팅 분야, 뭐 소프트웨어 분야,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 15에서 20%가 개선이 됐는데 오히려 이 AI 투자한 자금 대비해서 13분의 1도 못 건졌다. 이러면서 사실 여기서 아무 말도 안 나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알파벳 경영진 분들하고 테슬라 경영진 분들이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뉘앙스를 밝혀버리셨고 이제 알파벳 CEO께서는 내비셨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이제 X 예전 트위터 X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까 말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투자분들 투시를 많이 훼손시켰다. 근데 투자 이제 투표 결과는 아시겠지만 거의 66%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랑 해리스 부통령 간의 지지율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네,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네. 해리스 부통령 선호도가 43%. 근데 이것도 7%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온 거지만 아직은 트럼프 대선 후보가 강해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나 빅테크나 실적 추이가 꺾이기 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단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를 꺾는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목표가 하향은 딱히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최근 2주간에 리포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엔비디아가 네. 정말 주 단위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번에 가장 최근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온 리포트가 $150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12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 기술주들 조정이 나온 2주간에는 엔비디아를 아무리 검색을 해도 리포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누가 자신 있게 내겠어요? 좀 안정되면 이제 내겠지. 그래서 우선은 우리 반도체는 끝이 아닌데 예. 소나기 내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뒤로 물러났다가 바닥을 잡으면 매수를 하시되 목표가를 상회하는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의 영광대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일단은 10에서 15%를 잡으면서 네. 드라이빙을 걸지 말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펑이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수가 항상 생각했던 것마다 얌전하게 조정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항상 덜커덩거리잖아요. 그죠? 조정이 있었는데 추세가 중기적으로 훼손됐다고는 아직 안 본다. 예. 그러면 이제 정책적 리스크도 지나갔고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깜짝 실적이었고 하이닉스도 뭐 좋았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죠? 그거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끝났으면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주요 기업들의 근황을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요 뉴스 보고 기분이 좀 좋았어요. 엔비디아 잘 먹고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꺾이는 것은 아쉽지만 만약에 우리 서학 개미 투자분들께서 물리셨으면 가슴이 아플 텐데 이제 서학 개미 분들이 6월 달 들어서
엔비디아를 거의 1조 5천억 가량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6,700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으니까 6월달 이전에 접근하신 분들의 절반 조금 안 되게는 나왔다 해서 수익을 보신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지금 뭐 매출 총이익 뭐 75%, 뭐 영업이익률 59% 나오고 이거 엄청난 수치고, 그다음 2분기 실적은 뭐 예측치를 뭐 150% 어닝 서프라이즈 있다, 뭐 배당금을 뭐 400% 준다, 이런 것들 괜찮은데 퍼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 퍼포먼스 처음 보여주기 전에는 거의 90에서 120 가량 퍼가 나왔다가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75 정도,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64 정도 나왔고, 제가 뭐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뭐 미국 엔비디아 현지 가가지고 어떻게 수출 잘 되고 있는지 못 보고 있지만 요거 하나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가 H100이랑 A100을 넘어서 뭐 H200, A200을 만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알파벳이라든가 MS 같은 그런 IT 기업의 수출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알파벳 CEO가 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13조가 넘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망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이 나오면서 이 중국이 아마 미국의 이 GPU를 가장 많이 사줄 텐데 A100과 H100은 수출도 안 되고 H20 정도만 수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폭에 태클을 걸까? 요거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벗어난 적이 없는데 2차 전지 이야기 드릴 때 제가 이 한 제품으로 이 제품을 발달시켜서 잘 팔면 되는데 요게 주춤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가형 브랜드를 제품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다든가 이제 뭐 계속 AI 데이터 센터용 GPU를 개발해야 되는데 뭐 자동차용을 만든다든가 로봇용을 만든다든가 요런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요런 뉴스들을 보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단가를 산출하고 전망치를 내놓을 텐데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가 하나 우려가 된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보기 전까지는 뭐 투자를 뭐 이렇게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제가 아까 헷갈렸습니다. MS는 이번 주 실적 네, 발표를 하고 맞아요. 예. 저번 주 실적 발표라는 기업은 이제 알파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이 본문에는 있는데 헤드라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은 뭐 AI 사회 변화시켜서 더 나은 회사를 만들 것이라 했지만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AI를 투자를 좀 망설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TSMC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파운드리 기업이 대단합니다. 매출 TSMC 실적 좋았죠. 근데 이제 주가가 조정기에 그죠? 네, 트럼프 그렇습니다. 반환도 있고 이러면서 눌렸죠. 그렇죠. 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뭐 네. 반도체 기술을 다 가져가니 뭐니 하고 있는데 ASML도 네. 눌렸고. 거의 이게 분명 TSMC가 어떤 팹리스 기업이 아니고 설계 기업이 아니고 제조 기업이면은 우리가 흔히 제조업이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정말 좀 대단하다. 거의 50%가 넘게 남는다. 그 다음에 퍼가 27.50이고 EPS가 뭐 35.6달러고 배당금이 1.94달러다. 정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GPU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2나노, 3나노 기술력이 있는데 정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3나노가 아마 내년 후반기나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TSMC는 올해 하반기부터 3나노가 될 거고 2나노는 뭐 2026년까지 2나노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외국 기업이다라고 해서 뭐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TSMC를 따라가기 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이 들고, 제가 보니까 이 기술 격차라는 게 6개월도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쫓아가는지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보고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초에 잠정 실적 발표했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저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저는 삼성전자는 뭐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정말 저는 이게 투자분들께서 빨리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12개월 선행포가 업데이트가 정말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됐습니다. 네. 12 정도 됐는데
실적 발표하니까 7점으로 떨어졌어요. 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실적이 올랐으니까 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서 3에서 4개월 동안 SK하이닉스가 거의 또 10%또 빠졌단 말입니다. 오늘은 한 2% 반등을 했는데 12개월 선행퍼가 6.5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SK하이닉스가 2018년 3분기에도 그때 정말 최대 실적을 발표했을 때 12개월 선행퍼가 12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5니까 정말 사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가격 매력이 있다. 네. 근데 저는 뭐 오늘 양봉 처음 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사실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영상이 편집되고 나서 이제 우리 PD님께서 영상 촬영이라고 업로드일 간에 이제 수급 경에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녹화하고 나간 이후로 뭐 양봉이 좀 더 나왔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가격 수급이 좀 더 들어왔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는 공략을 해 볼만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투자 입장에서. 그게 저는 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둘 다 사야 된다는 뷰인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만큼이나 조정이 안 났으면 그렇죠. 저는 예.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보면서도 삼성전자는 뭐 콜테스트 기다리면서도 횡보를 하는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가 밀렸는데 이게 정말 SK하이닉스가 나빠져서 밀린 게 아니고 주가 떨어진 만큼 주가 수익률이 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는 리포트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매수가 올리고 네, 있어요. 올해 네, 하반기 목표가. 뭐 저는 이런 거 좀 경계하거든요. 뭐 3년치 뭐 3년치 수주가 다 됐다. 뭐 수주 잔고가 뭐 3년치 다 돼 있다. 뭐 다 팔렸다. 이런 걸 경계하는데 이런 거 뒤에 꼭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선반영이라는 단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우리 녹화를 들어오기 전에 SK하이닉스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아마 고점이 22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초 분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17만 원, 18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여기서 두텁 매물대 부딪힌 다음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양봉 나왔으니까 요 뒤에 양봉이 더 찍히면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반도체 전반적인 대응 전략하고 또 반도체 안에서의 관심주 알아보죠.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랑 이번 주 일정 체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제 지표는 뭐 PC가 강했지만 올해는 이번 주 FMC 있죠. FMC 있는데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MS, 애플, 메타 실적 발표하는데 아마 이제 저번 주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뭐 알파벳이나 이런 뭐 포드나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데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하면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 했는데 제대로 틀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조정 초기였고 월요일 날 음봉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죠. 근데 이번 주는 양봉 나왔으니까 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딱 하나 리스크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너무 세게 언론 플레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주 지나가면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세게 말 안 하면 저는 이번 주 기술주들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임 좋을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가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HBM3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 거고 HBM3E 5세대는 올해 하반기까지 노력을 해보겠다까지 제가 뉴스를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포기를 안 하고 이제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이제 PCB 기판 관련 종목들 아니면 전공정 테스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SK하이닉스를 추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 뉴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구체적인 투자 금액까지는 아직 안 밝혔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9.4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토픽은 두산 테스나를 갖고 왔고요. 네. 붙여드린 종목으로는 원익 IPS랑 유진테크인데 제가 네오셈이랑 YC도 좀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업데이트를 이제 오늘 한 겁니다. 이제 뉴스를 보셨겠죠? 이 YC가 테스터를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고 이 상한가 부분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YC를 권해드려요. 근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네오셈이 그 뒤를 쫓고 있다. 근데 저는요, 아우 막 매매해가지고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 막 스트레스 쌓입니다. 좀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은 삼성전자랑 친한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반도체 풍파를 입었나? 라고 할 정도로 견조한 모습입니다.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원익 IPS랑 유진테크는 약간 매매를 오래 해보신 분들 아니면은 잘 권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분기 실적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근데 꼭 삼성전자가 훈풍을 입으면 이 두 종목이 따라가요. 근데 뭐 분기 실적 적자 한번 나왔다고 해서 투자를 못할 종목은 아니니까 원익 IPS랑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고 저는요 매매를 정말 못합니다. 근데 실적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분기 실적이든 간에 연간 실적이든 간에 안정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께는 두산 테스나를 권해드리고 변동성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변동성이 제일 크고 뒤에서 나중 후술해드린 종목이 안정성이 크니까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옛날에 테스나였는데 두산그룹으로 인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이제 테스니까 이제 테스트 업체자 그죠? 맞습니다. 네, 테스나 나를 테스트해라. 두산 테스나 나는 뭐냐? 주로 웨이퍼 쪽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웨이퍼랑 후공정 테스트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웨이퍼 쪽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이나 이런 뭐 후공정보다는 삼성전자, 전공정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 네. 두산 테스나가 후공정 패키징 중에서도 네.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뭐 테크윙이나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의 매출의 거의 80% 이상인 삼성전자이고 네.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정말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매도 상당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최근 일주일 수급 동향 보면은 저번 주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은 윗꼬이 달린 양봉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 보신 상태에서 혹시라도 네. 삼성전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이 되면은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고 그런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염려 없이 보유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하고요. 눈여겨볼 기업으로 두산 테스나 플러스 원익 IPS 유진테크 갑자기는 한 번 더 이제 플러스 YC랑 네오셈. 네오셈 그렇게 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